법인 전환 방법.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포괄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사고 파는 거죠. 두 번째는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제가 용어를 이제 포괄 양수도라고 썼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사업 양수도예요.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두 번째는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자본금으로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 통합. 여러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걸 합치는 겁니다. 물론 현물 출자하고 중소기업 통합은 포괄이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사업 양수도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원하는 자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일부 자산은 두고 나머지 가져가서 일부 자산 중에 가장 많이 두고 가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냥 임대로 두고 나머지만 가져갑니다. 그 두 번째가 포괄 양수도. 이건 전부 다 가져가죠. 대부분 이거는 부동산이 없는 사업자. 대부분이 부동산 없는 사업자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갖고 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간면 사업 포괄 양수도. 이거는 우리가 세간면 사업 포괄 양수도 하면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간면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투자세액 공제도 있고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도 있고 이렇게 공제 감면을 받는 기업에 2월된 세액 공제 감면이 있어서 앞으로 그거를 남은 기간 동안 받겠다라고 하면 다 세간면 사업 포괄 양수도예요. 가장 큰 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가장 큰 게 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산을 많이 사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기계나 이런 거 새로 들어와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세간면 사업 포괄 양수도를 해야 됩니다. 투자세액 공제를 다 못 받고 2월 가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창업중소기업. 그것도 제일 커요. 개인 사업자인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전환하려면 세간면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세간면 사업 포괄 양수도로 가기는 쉽진 않아요. 물론 부동산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뭐 대출도 많고 순자산이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세간면 사업 포괄 양수도는 그만큼 현금으로 자본금을 내고 나서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면 사업 포괄 양수도는 대부분 창업중소기업 혹은 지방 이전했을 때 우리가 세액 공제 감면을 받거든요. 그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럴 때 또는 부동산이 있지만 현금으로 출자하기 충분한 경우 그런 경우에 세간면 사업 포괄 양수도를 해요. 세간면 사업 포괄 양수도에서 실제 조사받은 사례가 뭐냐 하면은 그럼 그 자본금 어디서 났냐? 이거 실제 조사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도 빌리고 뭐 은행에서도 개인적으로 차입하고 이런 것들 다 소명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물 출자.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이 이제 순자산가액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하는 겁니다. 취득세가 감면되고 지금 75% 감면되죠. 그리고 양도세가 2월 가서 됩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조세 감면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은 이제 사전 증여나 상속을 부동산 실물 자산이 아닌 주식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 자산은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국세청 기본 통칙을 보니까 부동산 과다법인. 우리는 항상 이제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부동산 과다법인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주식가치 평가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새로운 어떤 지침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나오잖아요. 감정평가 예산이. 그럼 그걸 써야 돼요, 사실은. 소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어디다가 이걸 접목해가지고 예산을 소진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가치 같은 걸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를 고려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주의하시면 좋겠고, 중소기업 통합은 중소기업은 개인도 중소기업, 법인도 중소기업 있어요. 그래서 개인 두 개를 합칠 수도 있고 항상 복수여야 됩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과 법인을 합쳐서 기존 법인에 통합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커요. 아니면 신규 법인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많아요. 개인과 개인 합치거나 개인과 법인 합치거나. 근데
업종도 제일 많은 게 임대예요. 임대 사업장 여러 개 있으면 중소기업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75%는 연장됐고, 임대업은 중소기업 통합은 입법 미비였어요, 사실. 바로 생길 때 입법 미비였어요. 예. 그래도 이제 1년은 버텨왔죠. 그래서 중소기업 통합 하신 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올해 말에 못 끝나면 유한회사로 해야 돼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법원 인가를 12월 안에 받아서 설립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유한회사로 빨리 전환하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방법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을 보유했냐, 대출은 얼마나 있냐, 그렇죠? 그리고 가업 승계를 할 건지 말 건지, 요 세 가지가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연세도 많고 가업 승계는 해야겠고, 부동산 자산은 아주 고래고적에 사가지고 취득 가액도 모르겠고 지금 엄청 올랐고,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겠고, 이럴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을 받아서 사업관리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요. 취득세 감면 이미 받아서 했는데 그게 진행 중인 경우는 한꺼번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득세 감면 받아서 진행 중인 개인 사업자 중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들은 법인 전환하면 사업관리 요건을 충족 못했다고 취득세를 토해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산업관리공단 이런 쪽에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상관없냐? 안 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놓고 가는 거를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토해내고 가겠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했다가 그 부동산이 다 같이 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 가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이 같이 가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여 기간에 대해서 당연히 감면 받으려면 해야 되고요. 창업 중소기업, 창업을 했는데 지금 3기 정도 돼서 부동산 살 계획이 있는데 법인 전환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개인으로 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개인으로 반드시 사야 됩니다. 창업성 인정이 안 돼요. 창업 중소기업 개인 했다가 법인 전환하면. 그리고 물론 이제 창업 감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법상 법인세 감면은 이어지지만 부동산 샀을 때 취득세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순간에는 창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에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도 우리가 흔히 이제 제3자 대출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3자 담보, 대표이사 부동산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법인으로 승계할 수 있는, 이건 어떤 말이냐면 사업용으로 지금 개인 사업자가 쓰고 있고 대출도 있어요. 그 부동산도 사업용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대출은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용으로 받은 거예요. 부동산 사려고 받은 게 아니고, 부동산은 원래 내 거였어요. 그러면 이 대출도 법인으로 넘겨서 나의 대출에서는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은행하고 함께 상담해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업용 부동산이면 임대를 해도 대표이사가 소유자면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업력 승계. 요즘은 이제 명문장수기업이라고 해서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기업도 상담을 갔는데 명문장수기업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45년일 거예요, 아마 업력이. 그 명문장수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쭉 보고, 면허, 실적 이런 것도 보고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가 근무하는지,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면 가업 승계를 위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증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안 생깁니다. 지금은. 아직 법에 열거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법인으로부터 생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감 몰아주기. 그렇죠? 일감 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 특정 법인 증여 이익.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 없다. 이러면 자녀가 법인을 세워서 대주주가 돼서 승계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전혀 아버지와 관계없는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창업을 하는 거죠. 창업이 예전보다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사업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자녀한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창업에 속해요. 엄밀하게는 이제 자녀란 말은 안 나오고, 이제 뭐 직원이든 누구든 근무했던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립시켜준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자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례 증여 활용을 할 건지, 근데 가업승계 증여 특례 활용이라는 게 굉장히 딜레마가 많아요. 7년 사후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업 상속까지 가야 되고, 가업 상속 받으면 그 이후에 다시 또 7년 사후관리 해야 되고, 가업 상속 받는 시점에 업무무관 자산 여부는 다시 따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기업은 가업승계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은 이건 줄 알아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 근데 큰 틀에서 가업승계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회사를 설립한다거나, 그렇죠? 자녀회사를 키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구입 의사, 이건 말씀드렸듯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보고 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기도 보셔야죠. 취득 시기 언제 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감면이 안 됩니다. 법인전환 하면. 그래서 법인전환 하면 사후관리를 위반한 게 되기 때문에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법인을 하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 중소기업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나서 법인 전환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유지됩니다. 유지되고 포괄적으로 할 때만 유지돼요. 창업 감면 받았는데 법인 전환할 때 부동산 놓고 간다? 그럼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 사업용 토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토지와 건물 지목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인 전환할 때는. 우리가 간데 다 공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인 전환 하겠다고 다 하고서 살펴보니까 전답은 안 돼요. 물론 도시 지역 내에 있는 건 예외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사업용 자산은 법인세법과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셔야 되고, 지목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근데 지목이 뭐 전답이다, 임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답이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아무리 사업용 자산이라도 양도세, 이월과세 안 됩니다. 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임야하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임야하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또 따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과 양도소득세법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임야는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사업용 토지로. 그리고 실제 사업용 토지라고 해도 지목 변경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현물출자 법인전을 하러 갔는데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되면 우리가 개발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가설로 뭐 신고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